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경화 강의를 맡은 정명재입니다. 목차를 잠깐 보니까 첫 페이지 목차 있죠. 적용 설계 기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50번이 도로인데 목차 50개 정도면 조경학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한테 어느 정도 길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부할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이 보이는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에 읽었을 때 그러니까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암기할 것들은 또 암기법을 따가지고 하면 되니까 처음서부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설계 기준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태습 조성 시 식생 군락의 설계 기준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유치를 위한 군락 조성 시 목표 정에 따라서 적합한,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적합한 식생을 계획한다. 맞는 말이죠. 적합한 식생. 두 번째, 기존에 형성된 자연 군락을 복원하여,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기존에 형성된 자연 군락을 뭐 한다고요? 복원하고 복구하고 다르죠. 누가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원래대로 만든다. 이거는 원래와 좀 비슷하게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건데 복원입니다. 자연군락을 복원하여 이입종, 새롭게 들어온 종을 제외한 자생종 군락의 다층 구조를 확립하도록 관리한다.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지금 키워드가 뭐야? 이입종을 어떻게 포함시켜 제외시켜서 원래 있었던 자생종 군락의 다층 구조를 확립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배식시에요. 배식이 무슨 말이죠? 나무를 심어서 배치한다. 그럼 배식을 할 건데 배식 시 새로운 환경 조건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위해서 새로 나무를 심어서 배치할 건데요. 식재를 하는 건데 신속한 적응을 위해서 노지가 뭐냐? 그냥 아무 땅에서 생육한 묘목을 사용한다. 우리가 노지에서 생육한 묘목, 어린 나무를 가져오면요. 이게 이제 새로운 그 환경에 적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큐베이션 같은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포트라고 나와요. 포트가 뭘까? 해설해. 화분. 우리 조그만 화분 같은 거 있죠. 왜? 네. 그 종자집 가면 시장 가면 왜 조그만 종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고추 종자나 수박 종자 이런 것들이 다 포트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 팔죠. 그래서 우리가 배식할 때는 그 신속한 적응을 위해서 포트에서 생육한 어린 나무 묘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노지가 틀린 표현이네요. 4번에 보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기울기요. 기울기. 이제 시험에서 기울기가 나올 거야. 기울기.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기울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는 우리나라의 낙엽 화렵스름이 잘 발달하고 있는 15에서 30%의 기울기를 사면으로 한다.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하나 기억합니다. 기울기는 몇 도? 15도에서 한 3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에서 30도. 그 다음에 2번에 보겠습니다. 적용 설계 기준상 비탈면입니다. 비탈면. 그러니까 비탈진 면이죠. 경사가 있는 면인데 식물 생육 적합도 판정 기준에서 비탈면 기울기에 따라 식물 생육 특성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에다가 이제 V자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도 V자. V자 긋는 이유는 시험이 가까워지면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더라도.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지금 보니까 구분은 어떻게 했냐면 30도 이하, 그 다음에 35도에서 40도,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40에서 60. 그럼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뭐야? 30, 그 다음에 30에서 35에서 40이니까 5도 차이밖에 안 되지. 근데 40에서 60, 그 다음에 60도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설을 잠깐 볼게요. 해설을 보니까 구분을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30도 이하, 그 다음에 30에서 35도, 35에서 40도, 5도 간격으로 돼 있네. 그 다음에 40에서 60, 60도 이상인데 요걸 암기를 좀 할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30도 이하니까 경사가 낮은 거죠. 내용 보니까 교목이라고 되어 있어. 교목은 뭐야? 키가 큰 나무입니다. 키가 큰 나무가 교목이야. 그래서 교목 위주의 식물 군락 복원과 주위 재래 중에 침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낮은 게 지금 30도 이하거든요. 이랬을 때 주위에 있는 재래종의 침입이 가능하다. 외래종이야? 재래종이야? 재래종이죠. 그러니까 교목 위주가 일단 키워드인데 교목 위주.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식물의 생육이 양호하고
피복이 완성되면 표면 침식은 거의 없게 된다.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35도니까 좀 늘어났죠. 보니까 이게 뭐야? 한계 각도라고 되어 있나요? 주변으로부터 자연 침입으로 식물 군락이 성립되는 한계 각도이며 식물의 생육은 역시 왕성합니다. 그 다음에 35에서 40도입니다. 식물의 생육은 양호한 편이나 관목이 무슨 말이야? 키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중교목이니까 키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중교목이 많고 초본류가 지표면을 덮는 군락의 조성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초본류 풀들이 지표면을 덮는 군락. 그러니까 지표가 이제 풀로 가득 찬 거죠. 이게 몇 도라고? 35에서 40. 거기까지 일단 암기해 볼게요. 30도 이하는 교목 위주. 30에서 35도는 한계 각도. 35에서 40도는 초본류가 지표면을 덮는 군락입니다. 거기까지 외웠죠? 그 다음에 40에서 60도입니다. 식물의 생육이 좀 우리가 경사진 곳 하니까 뭐 생각나요? 저렇게 산 보면 이렇게 바위산 같은 거 있죠. 되게 경사가 막 졌는데 거기에 키가 큰 나무가 있나 작은 나무가 있나? 막 바위가 있는 그 산 등성이에 작죠? 보죠. 40에 60도면 상당히 이제 기울기가 있는데 식물의 생육은 다소 불량하죠. 자라기 좀 힘듭니다. 침입종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 보니까 첫 번째 30도 이하에서 뭐야? 주위 재래종의 침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못 들어와요. 40에서 60도. 관목이나 키가 작죠? 초본류로 형성되는 키가 작은 식물 군락의 조성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아주 기울기가 센 게 뭐야? 60도 이상입니다. 다 어때? 수모의 키가 낮게 자라고 생육이 현저하게 불량해지고 초본류의 쇠퇴가 빨리 일어나고 바위의 틈 사이로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바위의 틈 사이로 뿌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여 키가 낮은 수목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산에 우리가 가보시면 경사가 낮은 곳과 경사가 좀 비탈진 것, 높은 곳이 있겠죠. 구분을 한 겁니다. 30도 이하는 교목 위주, 30에서 35도는 한계 각도, 35에서 40도는 초본류가 지표면을 덮는 군락, 40에서 60도는 뭐야? 침입종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60도 이상은 현저하게 불량하기 때문에 바위의 틈 사이에서 뿌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30도 이하, 또 30에서 35도, 35에서 40도, 40에서 60도, 60도 이상. 그 다음에 키워드 교목 위주, 한계 각도, 지표면을 덮는 군락, 침입종이 줄어든다. 바위의 틈,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번 문제 한번 수험생 읽어볼까요? 1번서부터. 30도 이하 식물 생육이 양호하고 피복이 완성되면 표면 침식이 거의 없다. 네. 35에서 40도 키가 작거나 중간 정도인 수목이 많고 초본류가 지표면을 덮는 군락의 조성이 바람직하다. 지금 빠져있는 지문이 뭐야? 30에서 35가 빠져있으면서 35에서 40 넘어갔죠? 초본류가 지표면을 덮는. 맞아요? 그 빠진 게 아까 뭐였어요? 30에서 35도가 빠졌는데 거기 키워드가 뭐였죠? 한계각도. 그 말이 없죠? 한계각도. 그 다음에 3번입니다. 40에서 60도 키가 작은 수목이나 초본류로 형성되는 키 작은 식물 군락 조성이 바람직하며 거기까지는 맞네요. 키 작은 식물 군락이 맞는데 침입종이 어때? 감소하겠죠. 줄어듭니다. 4번입니다. 60도 이상. 60도 이상 초본류의 쇠퇴가 빨리 일어나며 바위의 틈 사이 뿌리 신장을 기대하여 키 낮은 수목 도입도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읽으시면 누구나 다 공부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겠습니다. 이 3번도 좀 어려운데 3번도 역시 V자 한번 가볼게요. 적용 설계 기준에서 원형 녹지 보존을 위한 환경적 평가 기준 1등급입니다. 1등급. 시험에서 뭐 2등급, 3등급은 잘 안 나오니까 원형 녹지 보존을 위한 환경적 평가, 환경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게 1등급이야 라는 조건이 아닌 건데 1등급 조건은 우리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생태 자연도는요 1등급이야. 그 다음에 임상도야 임삼도야? 이응자잖아. 근데 암기하실 때 임삼도라고 외울까? 암기법 임삼도. 마치 인상 같지 않아? 발음할 때 3형급 이상이다. 그 다음에 녹지 자연도. 녹지 자연도는 몇 등급? 8등급입니다. 3개 먼저 외울게요. 5개 있을 때는 3개 먼저 외울게. 생태 자연도는 1등급. 근데 녹지 자연도는 뭐야?
8등급이야. 이게 좀 헷갈리죠? 생태 자연도가 1등급인데 녹지 자연도는 8등급 이상입니다. 임상도는 몇 등급? 3연급 이상이다. 그래서 생태 자연도는 1등급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생태 자연도 1등급. 그 다음에 녹지 자연도는 8등급이죠? 마치 뭐 수능 등급 같지 않아? 더하니까 몇 등급이 돼야 돼? 9등급인가? 생태 자연도 1등급, 녹지 자연도 8등급. 합해서 9등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4호 해볼게요. 밑에. 토지 피복 분류도 상 산림 녹지율이 얼마큼 돼야 되냐? 30% 미만이다. 다시 한번. 토지 피복 분류도 산림 녹지율은 30% 미만이고 경사도는 25% 이상입니다. 경사도가 얼마? 25% 이상. 요걸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5가지 암기할 때는 3개 먼저 암기하시고 나머지 2개 암기해라. 4번입니다. 적용 설계 기준. 상의 보행자 공간 설계인데 보행자가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 보행자죠. 공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폭 너비가 있어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은 얼마죠? 그거 보시면 나와요. 보행자. 그 2번에 있죠? 1.5m입니다. 5m 이상. 뭐 넓을수록 좋긴 하죠. 그럼 1.5m가 상당히 넓지 않아요? 사람 거의 뭐 키 작은 아이만큼 되잖아요. 키 큰 어른도 1.5m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1.5m인데 휠체어라고 했을 때는 이게 1. 얼마일까? 휠체어 폭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 1.2m 이상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보행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겹쳐서 지나가죠. 따라서 폭이 넉넉하게 얼마? 1.5m. 근데 휠체어 같은 경우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얼마? 1.2m. 하나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 파트에서 기울기가 좀 나올 텐데, 밑에 잠깐 해설을 먼저 볼게요. 경사진 그것도로, 경사로는 어린이, 노약자, 신체 장애인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기울기로서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높이가 높지 않죠. 1m 이하니까. 그때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12분의 1이 있고 8분의 1이 있어. 완화라고 돼 있지, 완화. 완화라고 했었는데 누가 경사도가 더 큽니까? 8분의 1. 얘가 더 커요. 경사가 커도 괜찮다는 얘기죠. 왜?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원칙은 뭐야? 12분의 1이 기울기 원칙이야. 왜? 어린이,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돼?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100분율이니까 100 기준이죠. 그러면 12분의 100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약 한 8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한 8% 봅니다. 8%. 그래서 암기하실 때 우리가 노약자나 어린이, 신체 장애인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기울기의 최대치가 얼마야? 12분의 1이거든요. 12분의 1. 이렇게 한 8% 됩니다. 하지만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좀 세게, 기울기가 좀 더 높아도 괜찮아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울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3번 지문이죠? 근데 지금 출제자가 함정팠죠? 기울기가 최대 12는 맞죠? 1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몇 프로야? 한 8%야, 8%. 그래서 12분의 1을 열심히 외웠을 텐데, 12까지는 기억하는데 12%가 아니고 뭐야? 12분의 1. 다른 말은 이제 8%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거든요. 나머지는 맞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번서부터 보자.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보행자를 위한 게 뭐야? 보행자 공간 설계죠? 그러니까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행자 통로, 보행자 공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행자 전용 도로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한다.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보행자 공간과 공공교통 간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연결 시스템을 조직하고 정비하며
어린이 노약자들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한다. 1번과 4번 읽어보면 아, 좋은 얘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법령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래 그럴만 하겠구나 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5번에 보겠습니다. 잔디 집안인데 우리 조경학에서 또 잔디가 잘 나와요. 잔디. 우리나라 잔디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잔디가 있고 추운 곳도 괜찮은 잔디가 있어요. 그럼 차가운 데서 사는 게 뭐야? 한지용 잔디라고 해요. 한지. 차가운 땅에서 살 수 있는 잔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간에서만 살 수 있는 잔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죠? 우리나라 그렇게 추워? 우리나라 너무 추우면 다 죽잖아. 우리나라 잔디는 뭐야? 난지형 잔디야? 이따 또 볼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자꾸 키워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관심을 갖자는 거야. 잔디가 나왔는데 잔디 집안의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걸 찾는 건데 일단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은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지문이 숫자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숫자가 좀 틀리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숫자가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상. 그런데 5번 문제도 역시 좀 어렵습니다. 좀 암기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형 출제할 거를 대비해서 또 V자 하나 거볼게요. V자 너 남발 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많이 없어요.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역시 V자 하나 걸어. 문제에다가 일단 공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밑에 해설해 보니까 잔디 집안의 선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1번 잔디 집안의 심토층이라서 심토층 심자가 뭐야? 깊을 심자니까 심토 땅 저 밑에죠. 땅 밑에 한참 들어가서 심토층의 배수 구조는 배수 구만을 설치하여 배수시키는 우회 배수 구조와 다시 한번 종류가 나왔네. 배수가 무슨 말이야? 물 빼는 거지? 우회 배수 구조가 있고 전면 배수 구조가 있는데 누가 좀 어려운 거냐면 얘가 어렵죠. 우회 배수 구조는 뭐만 설치하면 된다고 그거 써 있어요. 뭐야? 배수구만 있으면 돼. 물 빼는 구멍 하나만 있으면 돼. 배수 구멍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뭐야? 우회 배수 구조야. 구멍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뭐야? 우회 배수구조. 근데 배수구 설치 이외에 식재층을 배수가 용이한 재료로 교체한다. 무슨 말이야? 땅 자체를 물이 잘 빠지게 교체를 또 해야 돼. 구멍도 뚫지만은 식재층, 나무 심을 수 있는 층을 배수가 용이한 재료로 교체하는 게 뭐야? 전면 배수구조. 뭐 생각을 해볼 때 전면 교체한다. 그럼 힘들어 보이잖아. 전면 배수구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겠습니다. 우회 배수구조는 일반 잔디밭이나 저밀도 이용. 중요한 말 나왔네요. 저밀도 밑줄 쳐요. 저밀도. 색깔펜 한번 칠해볼까? 보통 이제 다이소나 문구사에 가가지고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게 빨간 펜이나 뭐 이렇게 형광펜 아니야? 그래서 우회 배수 구조가 뭐야? 저밀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외워볼게요. 우회 배수 구조는 아까 뭐랬어요? 배수 구멍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을 때. 그럼 저밀도가 무슨 말이야? 나무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듬성 심어져 있는 것이 저밀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한 2명 탔어. 그럼 밀도가 낮죠? 근데 뭐 러시아워 시간에 한 10명 tas어. 그럼 뭐야? 고밀도죠. 그래서 밀도가 무슨 말이야? 조밀조밀한 정도잖아. 그래서 저밀도 이용할 때는 뭐야? 우회 배수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전면 배수구조는 만들기 좀 힘들죠. 식재층까지 다 이제 고쳐야 되니까 운동용과 같은 뭐야? 고밀도 이용의 잔디면에 적용된다. 그래서 전면 배수구조는 뭐야? 고밀도입니다. 출제 포인트는요. 저밀도와 고밀도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회 배수구조는 뭐야? 저밀도. 그 다음에 전면 배수구조는 좀 어려운 거죠? 좀 어렵죠? 전면 다 바꾸니까 고밀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전면 배수구조 식재층은 다시 한번. 3번에 보니까 우회 배수구조 얘기는 안 써있네요? 왜 안 써있지? 아까 우회 배수구조는 뭐만 설치하면 돼?
배수 구멍만 설치하면 되니까 땅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식재층 얘기를 할 때는 뭐야? 전면 배수 구조 얘기하겠지. 그래서 전면 배수 구조 식재층은 입경이 무슨 말이야? 입경. 우리가 이 모래, 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경이라고 합니다. 입경. 그 전체 입자의 크기입니다. 입경 0.25에서 1mm인 공사 및 조사가 다시 한번 0.25mm를 우리가 알 수 있나? 일반적인 자해 보니까 어때? 자해 보니까 1cm, 2cm, 3cm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게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10mm 있을 거 아니야? 그 눈금 한 칸이 1mm잖아. 근데 그 작은 게 1mm인데 0.25에서 1mm래요. 그러니까 전면 배수 구조의 식재층은 그 입경이 얼마? 0.25에서 1mm입니다. 중사 및 조사가 60% 이상 점유하는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얘기할 때 중사, 뭐 조사, 아주 조밀조밀한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60% 이상 점유하는 모래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기억하시고 그다음 토탄, 그 히트 등의 유기질 토양 계량제를 1에서 4% 중량비로 혼합하여 설치한다. 말이 좀 길었는데 유기질이야 무기질이야? 유기질은 무슨 말이지? 유기와 무기의 차이점. 유기라는 거는 이 기라는 게 무슨 기자? 기운 기자지?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 그 뜻이고 무기질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뭐야? 유기질.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무기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살 수 있는 정도 미생물, 유기질. 토양 계량제를 1에서 4%로 혼합해서 설치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면 배수 구조는 식재층까지 염두에 둬야 되죠. 물 잘 빠지게. 그래서 4번에 보겠습니다. 잔디 지반은 수직 배수구 지반, 모래 카펫 지반, 모래층 지반, 다층 구조 지반, 모래층 셀 지반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뭐 배수할 수 있는 그 힘, 배수력이나 경제성, 관리 요구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표현 4번과 5번 묶어줄게요. 4번과 5번 이렇게 묶어줄게요. 거기 바로 시작하는 게 뭐야? 잔디 지반의 유형이 아까 방금 4번에 봤죠? 그 중에서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수직 배수구 지반은 우회 배수구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밀도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배수 구멍만 파면 되는 거죠. 누구만? 수직 배수구 지반만 우회 배수구조고 나머지 뭐 모래카페 등등은 전면 배수구조입니다. 아, 그 문제 우리가 암기할 게 있어요. 뭐만 암기하면 돼? 요거야 요거. 우회 배수구조와 전면 배수구조 중에서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회 배수구조는 뭐만 기억하면 돼? 배수 구멍 하나 파면 돼.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거 잔디 지반 중에서 수직 배수구 지반하고 저밀도. 그 말만 열심히 암기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이제 공부했으니까 문제 풀 수 있어. 첫 번째 5번 1번부터 읽어볼까요? 우회 배수구조는 고밀도 이용의 유기용 및 운동용 잔디면에 적용된다. 틀렸죠. 고밀도 아니 뭐야? 저밀도였잖아. 저밀도. 우회 배수구조는 간단하잖아. 저밀도. 그 다음 2번 잔디 지반의 심토층 배수구조는 배수구만을 설치하여 배수시키는 우회 배수구조와 배수구 설치 이외에 식재층을 배수가 용이한 재료로 교체하는 전면 배수구조로 구분한다. 두 개의 구분의 정의가 나온 거죠. 3번입니다. 잔디 지반은 수직 배수구 지반, 모래 카펫 지반, 모래층 지반, 다층 구조 지반, 모래층 셀 지반 등으로 구분하며 네. 배수력, 경제성, 관리 요구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우리가 지금 저기 설계 기준 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면 배수구조의 식재층은 입경 0.25에서 1mm인 중사 및 조사가 60% 이상 점유하는 모래를 사용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 중에서 그 앞부분 얘기한 거죠? 몇 번이었었죠 이게? 그 뒤에 해설의 3번 지문에 앞에 부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죠? 그럼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토탄이나 바크, 미트 등의 유기질, 토양 계량제를 1에서 4%로 혼합해서 설치한다.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답만 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충분히 이 파트를 또 변형 출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목차를 잡을 때 조금 어려운 거를 잡은 게 아니라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논점을 앞에다 배치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들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공부하나 하지 마시고 요 앞에 좀 넘어가면 뒤에 쉬운 게 많습니다. 6번도
또 한번 V자 한번 가보죠. 이게 지금은 보니까 아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또 헷갈립니다. 인공 지반 식재 기반 설계할 때 우리가 인공 지반 하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땅이 아닌데 땅처럼 만드는 게 대표로 옥상 녹화죠? 옥상에서 정원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집에 살아본 적 있어? 아니면 그런 데 본 적 있어? 옥상 집안 많잖아요. 보통 건물 큰 데 가면은 위에 가면은 옥상 적용돼 있죠? 그런 거죠 뭐. 인공 지반 식재 기반 설계할 때 경량 토양의 상태별 중량이 이제 무겁고 가벼운 게 중량인데 건조 상태에서 단위 용적 중량 즉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용적이라고 하는 게 부피잖아. 그래서 단위 용적 중량이 가장 가벼운 게 누구냐 이렇게 씁니다. 밑에 보니까 경량 토양의 종류가 피트머스. 용적 중량이 얼마냐면 100kg이야. 100. 그다음에 버미큐라이트. 이게 120. 퍼라이트. 약간 라이트 자가 있으니까 좀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라이트는 좀 가벼운 거야. 라이트급. 라이트가 좀 가볍다 그 뜻이지. 라이트급 할 때. 그래서 피트머스는 왜 가볍냐? 피트니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피트니스를 해서 라이트급이 됐나 봐. 다시 한번 암기해볼게. 피트니스가 운동이잖아. 그래서 그게 제일 가볍고 얘가 원래 라이트급인가 봐. 120이야. 그 다음에 이제 화산 두 가지가 있는데 화산 모래가 있고 화산 회토가 있지. 화산 모래하고 회토하고 뭐가 약간 느낌이 작아 보여? 모래가 좀 작아 보이지? 900. 화산 회토니까 얘 흙이잖아. 얘는 1250이라는데 근데 석탄재도 상당히 무거워. 1000입니다. 암기했죠? 그래서 가벼운 거 찾으니까 못 찾으면 돼요. 피트머스 찾든지 라이트자 들어간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 답이야? 거기 버미큐 라이트가 있나? 만약에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화산 모래와 화산 회토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 석탄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팽창 줄눈이 있고요. 수축 줄눈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팽창 줄눈은 선 형태의 보도 구간에서는 9m 이내를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는 36제곱미터죠. 왜냐하면 이게 광장이니까 면적 단위니까 36제곱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포장 경계부의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계한다. 이유와 보겠습니다. 수축 줄눈은 선형의 보도 구간에서는 3m 이내,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는 9제곱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팽창 줄눈과 수축 줄눈을 둘 다 비교해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 줄눈은 약간 느낌이 좀 크죠. 수축 줄눈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에 했을 때는 팽창이 얼마? 9m. 수축은 3m죠. 지금 몇 배야? 3배인데 이게 그 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4배지. 그래서 하나를 먼저 기억해 볼게요. 팽창 줄눈은 9m 36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수축 줄눈은 뭐야? 3m 9제곱미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수험생 그 나물 혹시 나물 알아? 나물 중에 좋아하는 나물 있나? 나물 먹는 나물. 뭐 있어? 콩나물은 많이. 콩나물. 오케이. 콩나물이 처음 사면 어때? 좀 탱탱하지? 싱싱하고. 근데 이제 보통 콩나물을 한번 이렇게 풀 죽여야 돼서 한번 살짝 데친다, 삶는다 하죠? 그 삶으면 어때? 수축이 되죠? 수축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나물들이 아주 처음에는 아주 복스럽게 다 이렇게 풍성한데 한번 삶고 나면 어때? 삶고 나면 수축이 되나요? 그래서 수축은 뭐야? 삶구입니다. 삶구. 그러니까 뭐를 삶아가지고 수축 뭐야? 삶았다. 원래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표준어가 이거잖아. 삶고잖아. 근데 삶구야. 콩나물 삶아보니까 수축이 됐네. 삶았다. 이거 삶구.
그다음 팽창도 이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숫자를 물을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쳐볼게요. 팽창할 때 창이죠? 창. 아까 3구였죠? 3구. 수축은 3구고, 팽창은 뭐야? 참고, 팽창.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가지고 기억을 오래 하시려면 뭐 얘기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아까 수축가 뭐였어요? 뭐 콩나물 3구죠, 그지? 3하고 9 적으면 되는데, 팽창은 이게 지금 9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36이 나왔죠. 팽창 줄로 했어요. 팽창 줄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 하냐면, 예전에 어머니들 이제 아버지들 세대에는 어때? 서로 부부싸움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뭐라 그래? 아유, 자네가 참고 살면 육신이 편해,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참고 살면은 육신이 편해. 그래서 참고 36이야. 다시 한번, 참고 살면 육신이 편해. 우리 수험생들도 되게 참아야 될 게 많죠. 그래서 팽창 줄로 넣을 때 창자에다가 기억하시고, 참고 살면은 뭐야? 참고 살아. 그러면 살면 육신이 편해. 참고 살면 시옷 들어가니까 3. 참고 살면 육신이 편해. 수축은 뭐야? 콩나물 삶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숫자만 잘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나서, 참고 살면 육신이 편해. 참고 36. 8번에 보겠습니다. 조류 서식처 설계 기준입니다. 조류가 무슨 말이야? 조류독감 하니까 조류가 뭔지 아시겠죠? 세 종류죠? 세 종류. 닭도 새인가? 오리도 세 종류고, 조류죠. 그럼 조류 서식처 설계 기준이라고 해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숫자들은 안 보입니다. 글자들만 착 있는데, 눈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수로에는 여울과 못을 조성하고, 네. 저수지 내에서도 하중도를 설치하여 조류 관찰 장소로 활용한다. 하중도가 무슨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섬 하나 만들어서, 섬, 작은 섬, 여기 봐, 하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중도. 그러면 여기 이제 저수지니까 강일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이 흘러. 섬 하나 있어. 그러면 새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 살고 하지. 은거하거나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고양이가 여기 있어. 고양이가 물을 좋아하지 않지. 여기에 있는 새를 어떻게 장난치고 싶어도 여기를 못 들어가요. 개도 물 싫어하지 않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만드는 거야. 하중도를. 근데 뭐라고 써있냐? 하중도 설치하는 거 맞는데 조류 관찰 장소를 활용한다? 그건 아니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인간의 관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류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기준에 어떻게 나와 있나? 첫 번째 하나 읽어보자. 조류 서식을 위해 둔치에는, 둔치가 무슨 말이야? 고수부지지. 근데 고수부지가 일본어니까 쓰지 않는 거지. 둔치에는 그다음 초지, 자갈밭, 습지와 같은 환경을 함께 조성하고 저수로 내에 하중도를 조성하여 사람 및 들고양이의 접근을 제한시킵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중도죠? 두 번째입니다. 물새류를 위한 습지는 은신처나 번식처로서의 저습지를 3분의 2, 먹이 획득을 위한 넓은 수면을 3분의 1 정도로 조성하고. 그러니까 3분의 2는 얘네들이 은신하거나 은거하거나 번식하기 위한 용도죠. 그 다음 먹이 획득을 위한 수면은 3분의 1이요. 그 다음 물새류가 선호하는 수생식물이 잘 자라도록 수심을 30에서 60cm로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자들은 요 문제를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문을 따올 겁니다. 세 번째. 조류의 유인을 위해 팥배나무, 노박덩굴, 찔레나무,
벚나무 등 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이식물을 식재한다. 그러니까 조류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의 종류가 팥배나무, 노박덩굴, 찔레나무, 벚나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개도 대표적인 예시 지문이죠. 팥배나무, 노박덩굴. 약간 좀 먹을 수 있는 나무 같지 않아요? 옛날에 그 찔레나무도 찔레 순이 되게 연할 때 이렇게 먹었거든요. 저는요. 먹었나 씹으면 이렇게 단물이 나와. 벚나무 이런 거. 벚나무에서 벗지가 생기나?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야, 또 나오네요. 기울기, 각도. 이거 많이 나오네요. 어디에서? 적용? 설계 기준에서. 야외 무대. 느낌만 들어도 좀 기분 좋죠? 야외 무대 음악회 같은 거. 스탠드니까 스탠드가 이제 보통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허용되는 객석에서 최대 부각인데, 부각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내려다보는 게 부각이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안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내려다보는 거. 내려보는 각도. 이걸 뭐라 그래? 부각이야. 부각은 어떻게 되어 있냐? 15도 이하가 바람직합니다. 근데 최대 맥시멈 몇 도까지? 30도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1번 문제 풀 때 기울기 있잖아. 기울기의 4번 지문에 그 기울기 바람직한 게 15하고 30 아니었어? 그지? 그거 기억하지? 9번에도 보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스탠드나 야외 무대 할 때 부각의 바람직한 기준은 얼마다? 그럼 15도 이하야. 15도 이하. 근데 맥시멈 어디? 30도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맥시멈을 좀 물어본 거지. 만약에 바람직한 각도는 15도 이하. 하지만 맥시멈 최대 부각은 30도까지 괜찮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모아서 제가 한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전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정. 전정이 뭐지? 머리 길면은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 이렇게 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도 머리 자르는 거 뭐야? 가지 치는 걸? 전정이라고 하는 거야. 전정. 전정 미용실, 전정 이발소입니다.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건데 옳은 거라고 되어 있네. 옳은 거니까 지금 한 개만 맞고 나머지 어렵죠. 그럼 우리가 한번 배워볼까? 우리가 머리가 아주 억센 사람 있지 않아요? 머리가 억센 사람은 이제 가면 뭐라 그래? 그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가 좀 억세시네요 하면서 가위가 잘 안 든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위가 아주 절삭력이 좋은 가위를 써야 돼. 그래서 뭐야? 강전정. 근데 여린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삭력이 안 좋아도 잘라지겠죠? 이거 뭐야? 약전정이야. 그러면 이때는 그 머리카락에 따라서 강한 걸 쓰냐 약하게 쓰냐 이런 거지. 근데 나무에서 뭐라 그래? 나무 가지가 아주 굵고 잘 안 잘라지는 그런 나뭇가지다. 얘는 어때? 가늘고 얇고 이렇게 잘 잘라지는 나뭇가지다. 그럼 뭘 써? 약전정 그 쓰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거기 보니까 밑에 해설이 전체 한 4단락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조형, 그러니까 소나무를 이제 조형, 형태 만들죠. 조형 소나무 또는 미관상으로 중요한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고유 수형, 원래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순 지르기, 소나무 순이 있어요. 순 지르기, 이걸 적심이라고 하거든요. 적심 작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그래서 소나무의 경우에만 적심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전정 말고도. 그 다음에 강전정은 보니까 굵은 가지 밑줄. 그 다음 약전정은 약한 가지. 뭐 어렵지 않네. 그 다음 강전정이란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것이다. 약전정은 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해서 밀생, 조물조물하게 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서 수형을 다듬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생울타리 전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그 시험의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딱 용어를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우리 수험생 전정은 이제 이발소나 미정 가는 거를 알았어. 근데 울타리도 쳐 있는 게 울타리지.
근데 앞에 생자가 좀 생경하지 않아? 생울타리야, 생울타리야, 발음할 때. 한번 해봐, 발음. 생울타리라고 했어? 읽어볼게. 생울타리 전쟁이 뭘까? 한번 읽어보자. 생울타리 전쟁은 수목의 수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이게 강조법이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인위적인 모양으로. 인위적이가 뭐야? 인공적인 거죠? 인공적으로. 인위적이래, 인위적. 그 다음 읽어보자. 인위적인 모양으로. 유도하는 특수 전쟁으로 특수한 전쟁이래요.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치밀한 수관을 가지도록 집약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어떤 헤어 디자이너의 전종이 아니야. 특수 전종이야. 그래서 생울타리 전종은 약간 우리가 이런 거 있지. 그 모델들 보면 헤어스타일이 어때? 일반적이지 않지 않아? 헤어스타일이 되게 막 아주 머리가 풍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막 옷 되게 멋있게 입고 막 그런 거 있지. 그런 전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들이 아주 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어떤 패션 모델도 전종하는 거. 생울타리 전종은 뭐야? 인공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하는 전종이야. 생으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생이 중요해. 생이 뭐야? 인위적으로 풍성하게 한다. 치밀한 수간이니까 수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나무 잎들 있잖아. 요와 같은 걸 뭐라 그래 이거를? 이걸 수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나무 이렇게 줄기 있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수간이라고 하는 거야. 줄기 간자. 남은 잎들은 뭐야? 전체 모양을 수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관을 치밀하게 한다. 그 생울타리는 약간 패션 디자이너처럼 디자이너들이 그 패션 모델들 머리 모양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게 생울타리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가 주로 어디 있어? 가로수길. 플라타너스 학교 그런 데 보이지? 플라타너스 등 맹아력이 강한 수목의 수고가 무슨 말이야? 나무 높이를 낮춰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잘 자라 얘네들이. 그래서 사슴뿔 모양으로 강전정하여 조형미를 살리고 절단부의 가지는 1, 3년마다 정리하는 것으로서 설계하여 끝부분에 혹이 형성된다. 그래서 나무를 딱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데 혹이 생겨야 돼. 이렇게 혹이 생기는데 왜 생기나 밑에 볼게요. 그걸 두목 작업이라고 하거든. 폴라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폴라딩이란 상단 절단 나무 가지를 줄기로 돌려서 곤봉 모양의 줄기를 남겨두어 두꺼운 새 가지가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와 줄기가 있으면 여기 나무 가지면 여기 뭐야?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여기 줄기지. 가지 줄기인데 지금 보시면 상단의 절단 나무 가지를 줄기로 돌려서 그래서 이게 이로 잘랐을 때 이렇게 좀 굵게 있고 이렇게 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끝에를 잘라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뭉퉁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마치 이렇게 곤봉처럼 되어 있어. 곤봉. 두목 작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폴라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옳은 거 찾는 거니까 한번 위에서부터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보겠습니다. 1번서부터 보죠. 1. 이관상으로 중요한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고유 수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나무 순지르기 적심 작업을 하지 않는다. 소나무는 특이하게 전정할 때 뭐야? 적심 작업, 순지르기 작업까지도 추가로 실시합니다. 틀렸고 2번. 약전정은 굵은 가지 속가내기 및 장애시 베어내기 등으로 수영을 다듬고. 굵은 가지가 아까 뭐였어요? 강전정 아니었습니까? 틀렸고요. 3번입니다.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유도하는 전정. 아까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인 게 생울타리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약전정 방법은 맹아력이 강한 수목의 수고를 낮추어야 할 때 사용한다. 일단 뭐가 강한 거는 다 뭘로 사용해야 돼요? 강전정이겠죠? 강전정. 11번에 보겠습니다. 이제 11번은요. 옥상 녹화가 나왔네요. 옥상. 건물이나 보통 가정집 옥상에서 이제 우리가 녹화 작업해서 거기다가 식물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상 녹화. 옥상 녹화가 적용하게서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또 키워드를 차지하는 용어인데 옥상 녹화입니다.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전체가 기역, 니은, 디귿, 미음까지 5개 지문을 물었습니다. 일단 저 설계 기준에서 옥상 녹화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전체 제가 10가지 정리해 드렸는데 10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토나
점토가 뭐야? 찰흙 같은 거. 유기질. 아주 미생물이 많은 거. 벌레가 많이 끓겠죠. 점토나 유기질 토양에서 길러진 단연초는 옥상 녹화에 적합하지는 않다. 벌레 꼬이고 막 이래요. 두 번째입니다. 온실에서 재배한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안 되며, 그러니까 온실이니까 말 그대로 온실 속의 화초죠. 근데 옥상은 온실은 아니잖아. 야외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며, 야생 단연초의 경우에 자연 산지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단연초긴 하지만 뭐야? 재배 생산, 아까 뭐야? 포트묘 이런 거. 재배 생산을 통해서 출하한 것을 권장한다. 즉 야생 단연초는 괜찮은데 야생 단연초 중에서 자연 산지 말고 재배 생산을 통해서 포트묘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사서 심어 이런 뜻이지 뭐. 세 번째입니다. 식재 기반층. 그러니까 나무 심을 그 기반되는 층이 두께가 얇아요. 얇을 때는 어때? 깊이 들어가는 그런 뿌리 식물을 심으면 안 되겠죠. 평평한 뿌리 분 식물을 심는다. 뿌리 분이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이런 거 말고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거 이거 뿌리 분이라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뭐 바닥을 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정도 평평한 거, 바닥이 평평한 거. 그래서 식재 기반층의 두께가 얇을 때는 평평한 뿌리 분 식물을 심는다. 어렵지 않고. 4번 포트묘 식물. 화분에서 나오는 식물. 옹기에 담겨진 식물들. 그리고 평평한 뿌리 분 식물의 재배 토양은 주로 무기질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까 1번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유기질에서 길러진 건 안 되고 뭐야? 무기질 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토양 자체가 유기질이 아니고 주로 무기질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읽어보자. 옥상 녹화 조성 시 사용되는 떼장은 부식질이 적거나 중간 정도인 사토, 즉 모래역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토끼풀 종류가 절대로 떼장에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식질이 적거나 토끼풀 뭔지 아시죠? 보면 이제 거기 자풀처럼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 토끼풀 종류가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또 얘네들이 번식을 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식생 매트는 온실로부터 직송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온실은 안 돼. 건강한 식물은 식물종에 맞게 형성된 지상부 줄기나 짧은 줄기 마디 길이를 통해서 식별한다면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근데 딱 보면 이게 건강한지 안 한지 이렇게 잘 몰라도 알 수 있지 않아요? 7번부터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7, 8, 9번을 묶어줍니다. 옥상 녹화는 7호, 8호, 9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V자. 나머지는 보시면 다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건데 보면 뭐 고개 끄덕여져. 아, 그렇겠구나. 근데 옥상 녹화에서 암기할 것이 숫자 나만 7, 8, 9호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7호부터 읽어보죠. 7. 배수공은 배수공이 무슨 말이에요? 배수 구멍이죠? 네. 배수 구멍은 식수대 벽체 길이 30m당 1개소 이상 설치한다. 30m당 하나 이상 설치한다. 배수 구멍. 그 다음 8. 옥상면의 배수 구배는 최저 1.3 구배가 무슨 말이야? 배수의 기울기 최저 얼마? 1.3% 이상으로 하고 배수구 부분의 배수 구배는 최저 2% 이상으로 설치. 이거 다르네요. 옥상 면 배수구배가 있고 배수구 부분에 배수구배 있죠. 그러니까 옥상 면은 기울기 얼마? 1.3%. 그 다음에 배수구 부분의 배수구배는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최저 얼마? 2% 이상이다. 해서 옥상 면은 1.3이지만 배수구 부분은 뭐야? 최저 2%. 7호에다 색깔펜 칠해볼게요. 형광펜. 아니면 빨간펜. 한 번 더 외웁니다. 옥상 면의 기울기 1.3%. 배수구 부분의 배수구배는 2% 이상입니다. 9호 읽어보죠. 스테인리스 타공판 위가 뚫린 사각형. 정사각형인가? 그 그림이 정사각형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사각형. 그다음 폭 20에서 30cm 내에 자갈을 채워 빗물의 유입이 원활하도록 하며 녹화 가장자리에 배치한다. 흙을 채워 자갈을 채워. 자갈을 채워야지 그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가겠죠. 녹화 가장자리에 배치하는 게 스테인리스 타공판입니다. 보통 보시면은 우리가 물 빠진 거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옥상 가시면 물 빠지게 돼 있잖아요. 스테인리스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녹화 가장자리에 배치하는데 폭이 한 20에서
3cm 되는 이런 타공판, 스테인리스판 돼 있죠. 옥상감이 물 빠지게. 그러면은 지금 그 지문 한번 또 있나요? 10번 있나요? 읽어볼게요. 10. 녹지 내로 스며드는 물은 배수층, 배수로, 루프 드레인, 점검구, 선홈통을 통해서 건물 외부로 유출되도록 한다. 그 루프 드레인인데 루프라는 게 뜻이 뭐지? 지붕이죠? 네. 루프. 썬루프 할 때 루프가 지붕이잖아요. 드레인이 무슨 말이야? 물이 빠지다 그 뜻이죠? 그래서 배수층에서 배수로로 갔다가 배수로로 해서 어디로 빠져요? 루프 드레인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홈통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가지를 읽었는데 지금 지문 5가지 만들었습니다. 보기에 기억 보죠. 두께가 얇을 때 평평한 맞네 이거는. 평평한 뿌리 분 식물. 니은 포트 묘, 옹기 묘, 평평한 뿌리 분 식물의 재배 토양은 주로 유기질 아니었잖아. 유기질, 벌레 생긴다니까. 무기질이었잖아. 틀렸고. 디귿, 배수공원 6대 벽체 길이 30m당 1개소 이상. 맞네, 이거. 릴, 옥상면 배수구별은 최저 1.3 아니었나? 근데 2% 나와있죠? 틀렸고. 배수구 부분의 배수구별은 최저 2%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잘못 썼다. 미음, 스테인 타공판은 폭이 얼마? 20에서 3cm. 자갈 채운 다음에 빗물의 위에 원활하도록 하며 녹화 가장자리에다가 타공판을 배치한다. 그 다음 이제 12번입니다. 생태숲이야. 생태숲. 생태숲. 딱 보기만 이렇게 딱 이름을 들었을 때도 기분 좋아지는 거죠? 네. 숲인데 어때? 생태숲이야, 생태숲. 생태숲에 가니까 나무도 울창하고 야생 동물도 가끔 보이고 곤충도 보이고 나비도 보이고 벌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생태숲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소생물권 이걸 뭐라 그래? 비오톱이죠, 비오톱. 작은 생태계죠. 소생물권, 이 비오톱 조성을 통해서 식생 군락이 안정화되어 야생 동물의 서식처 및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뭐 되게 좋은 얘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류, 탐방을 위한 공간은 탐방객을 위한 공간과 조류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그러면은 새들이 스트레스 받죠. 분리하고겠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재료와 인공 재료의 비율은 6대 4로서 자연 재료가 조금 더 많게 조성한다. 네 번째, 기화 및 외래 수정은 특별한 목적으로 축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한다. 그래야지 생태숲이 좀 조성이 되는 겁니다. 13번입니다. 요거 반복 출제되는 문제네. 일반 식재 기반. 일반적인 식재 기반의 배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얘도 반복 출제되니까 얘도 하나 V자 넣으시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단 거기에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경 설계 기준상 일반 식재 기반 배수 시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이 출제 포인트가 조경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까지 못 기억할 수 있어요. 뒤에 또 계속 배울 거니까 공부할 때. 일반 식재 기반의 배수 시설 이렇게 일단 제목을 답니다. 총 4가지를 제가 써왔네요. 1호부터 읽어보죠. 1. 식물의 생육 토심이 1m 이상인 곳에서는 그러니까 자라는 토심이니까 토심이라니까 깊이죠? 얘가 어디까지 자라니까 한 1m 이상 자라나 봐. 식물의 생육 토심이 1m 이상인 곳에서는 그 다음 지하수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식물이 있는데 얘가 밑으로 1m 자라. 쭉 이렇게 밑으로 자라. 1m 이상이야. 그러면 1m 이상이니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물이 어디 있어야 돼? 뿌리 끝까지 다 있어야 되지. 만약에 물이 여기 밑에 있어. 한참 밑에 있으면 얘가 어때? 말라 죽겠지.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식물의 생육 토심이 1m 이상인 곳에서는 지하수의 높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지표로부터 얘가 1m니까 지표로부터 어때? 1m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식물이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그 깊이가 1m 이상이면은 지하수의 높이도 지표 면으로부터 1m 이상 되도록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또 읽어볼게요. 생육토심 1m 이하인 곳에서는 그 무슨 말이에요? 자라는 게 이렇게 멀리 자라지 못하죠. 깊이 자라지 못하죠. 1m 이하니까 뭐 조금 자라나 봐요. 밑으로 1m 이하라고 써 있어요. 조금 자라요. 그런 곳에서는 정체수 방지를 위해 쉼터층 배수 시설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체수 방지를 위해. 정체수가 무슨 말? 정체수. 정체된 물이죠. 정체수가 있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정체수가 있으면은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은 썩겠죠. 맞아요. 물이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생육토심이 얕은 애들 1m 이하인 곳에서는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 쉼터층 배수를 한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 너무 많아도 안 좋으니까 얘는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 쉼터층 배수를 합니다. 1번에 있는 그 설명이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뭐 2번, 3번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된 문제는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제 1번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읽어보죠. 식물의 생육토심이 1m 이상인 곳에서는 지하수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생육토심 1m 이하인 곳에서는 정체수 방지를 위해 쉼터층 배수 시설을 한다. 우리 수험생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어? 같이 봐야지. 우리가 중요한 게 한 번 읽었을 때는 잘 암기 안 되는데 2번, 3번 읽으면 암기가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 불량 지반은 맹암거라고 해서 관거라는 게 이제 물 빠지는 그 관로거든요. 그래서 맹암거는 지중, 땅 속에 수로를 만드는 거야. 물 빠지게. 그래서 맹암거. 그 다음에 계거를 이용한 쉼터층 배수, 완화 배수, 수목 주위의 배수암거 등을 설계 내용에 따라서 고려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배수가 불량하다. 물이 잘 안 빠져. 그러면 물 빠질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3, 5, 4, 5를 비교하라. 이렇게 쓰시고 두 개 묶어주고 비교. 이제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지표면의 빗물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면의 기울기는, 즉 빗물이야, 빗물. 빗물이 정체된 건 뭐야? 수평이기 때문에 그렇지? 살짝 기울기를 줘야 돼. 그래서 빗물이 잘 빠지게. 빗물 뭐야? 빗물 안 기뻐. 빗물이 잘 빠지게. 몇 프로? 2%입니다. 빗물이 잘 빠지게. 그 다음에 4호입니다. 지표면의 기울기가, 이게 되게 기울어진 게 엄청나네. 10%죠? 10% 이상할 경우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빗물 빠지게 기울기 얼마 하래? 2% 이상으로 하잖아. 근데 기울기가 10%면 물이 엄청 세게 내려가겠지. 지표면에 뭘 방지하기 위해서? 침식 방지를 걱정해야 돼. 왜냐하면 빗물 빠지게끔 2% 했는데 그거에 몇 배야? 5배잖아. 10%면. 그때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 써있죠? 좋습니다. 옳지 않은 건데 1번 눈팅 하시고 2번 빗물 보이세요? 빗물이 몇 프로? 2%. 3번 암거, 맹암거 이런 거 하라. 4번에 보니까 침식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아까 몇 프로 이상이었어요? 10%잖아.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파트가 또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14번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조경설계 기준상 일반 식재 기반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거기 2번하고 3번은 아까 읽었던 그 지문인가? 예. 똑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1번에 보겠습니다. 토양은 유기질이 풍부하고, 또 어떠신 분 또 이것도 옥상 녹화, 이제 뭐라고 읽었어? 일반적인 식재 기반이잖아. 일반적인 식재 기반이니까 유기질이 있어야지. 유기질 풍부하고 투수성과, 투수가 무슨 말이야? 물이 잘 통과하고, 통기성, 공기가 잘 통하는 거죠? 통기성이 양호하며, 토양 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땅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산성화는 있어, 산성화. 산성화는 왜 되냐면, 비가 무슨 비가 내려? 산성비야.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가 7이, pH 7이 중성이거든?
근데 이거보다 낮은 밑에 있으면은 산성. 이거보다 크면은 염기성,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칼리성. 산성 비율 기준이 얼마냐면 pH 5.6이거든. 5.6. 그러니까 중성 밑에 있는 거지. 5.6이니까 산성이야. 산성비가 내려서 땅이 산성화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땅은 중성이어야 돼, 중성. 그래서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또 필요한데, 자연스럽게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황사야, 황사. 황사 안 좋은 거 아니야? 황사의 성분이 규소가 있거든, 규소. 근데 규소가 걔가 알칼리성, 염기성이야. 알칼리성, 규소. 이 성분 때문에 이 황사가 대표적인 알칼리성이거든요. 이 규소 성분이. 그래서 땅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이 산성화된 땅하고 만나가지고 뭐가 돼? 그 중성화를 만들어요. 황사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토양 산도가 중성에 가까운 토양을 사용한다. 맞아요. 그 중성이 좋은 거야. 최근에 산성화가 돼서 좀 문제지만. 그 맞고. 틀린 게 지금 4번이 틀렸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식물의 생육 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 지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 기반이나 답압에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답압이 무슨 말이야? 누가 막 밟고 지나가니까 거기 압력이 센 거지? 땅이 별로 안 좋네. 뭐야? 매립지래. 매립지. 억지로 만든 땅이죠. 뭐 쓰레기 매립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공 지반 위에 조성된 식재 기반, 어떤 답압, 막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게 많대요.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양은 상급 이상의 토양 평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중급이야, 중급. 밑에 보니까 토양의 평가 항목에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중하가 있고 분량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인 식재지는 하급 이상의 토양 평가 등급을 하급 이상은 뭐 분량 빼고 괜찮은 거죠. 뭐 하급이건 중급이건 상급이고 이런 거 적용하고 그다음 식물의 생육 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 지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 기반이나 답압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양은 중급 이상의 토양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써있죠. 중급이죠. 그다음 고퀄리티, 고품질에서는 당연히 뭘 써야 돼? 상급을 쓰는 거야. 아주 고퀄리티의 적용용 식물을 식재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 15번입니다.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분수나 폭포나 벽천. 벽천이 뭐지?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오는 물 있지? 이런 것들인데 되게 딱 들었을 때 뭐 되게 시원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놀이를 한다는 건 누군가가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놀이 하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물을 순환을 해야 돼요. 하루에 2번입니다. 물놀이 하면. 근데 물놀이 안 하면은 하루에 1번. 근데 감상을 하기 위한 거는 이틀에 1번씩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물놀이 안 한다고 했었죠? 하루에 1번 용수 순환한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휠체어 나왔네. 아까 휠체어 폭 얼마로 살았지? 1.2m가 120cm 이상이죠? 답은 3번이고 17번 중요합니다. 17번 반복 출제하니까 역시 V자.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어요? 적용? 설계 기준인데 거의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적용 설계 기준 파트에서 17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 자신감이 좀 붙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 몇 개 있어? 50개 있습니다. 테마가. 식재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숫자 되어 있는 게 일단 2번, 3번 지문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규격 표시라고 되어 있죠, 밑에. 거기 밑에 보니까 교목, 관목, 만경류 세 가지가 있네요. 교목류, 키가 큰 나무, 그 다음에 키가 작은 관목류. 만경류가 무슨 말이야? 만경류. 거기 보면 덩굴식물이라고 있죠? 덩굴식물. 대표적으로 등나무 아세요? 등나무? 등나무 어때?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이게 만경류라고 생각하면 돼. 덩굴식물. 보시면 지금 교목류 밑에 한번 해설해 볼게요. 교목류는 일단 수고. 수고가 무슨 말이냐면 나무 전체에 이렇게 있으면 있어요. 나무가. 나뭇잎들이 이렇게 조성된 걸 요거로 이제 뭐라 그래? 요거를 수간.
수간의 높이니까 수간 고. 그 다음에 요 밑둥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이걸 우리가 지하고라 그래. 지하 높이. 그래서 나뭇잎들이 조성되어 있는 요 볼록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수간이라고 하는데 수간의 높이니까 수간고지. 그 다음에 그 수간 밑이 뭐야? 땅까지 지표까지 지하고. 그럼 이 지하고하고 수간고를 합한 전체 요거를 뭐라 그래? 나무의 높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나무의 높이 수고라고 하는 거야. 나무 숫자 높이 고자. 다시 한번. 수고는 나무 전체의 높이지. 수고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고와 수간고, 나뭇잎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수간고의 합이 바로 수고입니다. 그래서 교목은 키가 네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교목은 뭐야? 네 키가 얼마야? H가 뭐야, 학자? 하이겠죠. 하이 높이니까 높이. 그 다음에 이 교목은 뭘로 규격을 표시하냐면 이 교목은 여기 보면 여기 나무 줄기죠? 이거 뭐라 했어 우리가? 수간이라고 했죠? 나무 줄기인데 보면 여기서부터 허리 부분이 있어. 허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도 허리띠 차잖아. 나무도 교목 키가 크니까 여기 이렇게 허리 요 둘레를 짤 건데 이 허리 둘레를 어디서 재냐? 지표서부터 1.2m. 그걸 흉고라 그래. 여기다 흉고. 뭐라고? 흉고. 그 흉고가 허리띠 부분이야. 허리띠. 이 흉고의 직경을 따지는 거야. 직경. 이렇게 원의 형태로 해서 직경. 지름이지. 그래서 흉고 직경. 거기 보니까 표시가 뭐로 돼 있어? 바디인가? 보니까 몇 센치 이렇게 돼 있지? 센티미터야. 높이는 미터고. 너 높이가 몇 미터고 너 허리 부분 흉고 직경이 몇 센치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좀 관목류 한번 볼까? 키가 작은 나무들 그거 써있지. 마찬가지 똑같이 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고 높이 곱하기 뭐야? 수간이 아까 보니까 여기 수간이었지. 나무는 잎들 이렇게 하니까 키가 작은 나무들은요 수간폭이 풍성해요. 그래서 수간폭 보니까 와이드라고 되어 있나요? 폭 와이드. 그래서 근데 수간폭은 보니까 W로 되어 있지. 와이드 표시가 와이드인데 미터야 센치야? 미터. 조심해야 돼. 수간폭은 미터입니다. 폭이니까 미터고 직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지름 그거만 센티미터야. 근데 만경류는 얘가 이제 그 담쟁이 같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덩굴 식물이니까 얘는 그 위에 뭐 수간 폭이나 흉고가 없어요. 그래서 뭘 따져? 근원 직경이라고 해서 요 밑에 지표에서 나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표 있지?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 근원 직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 직경. 지표면 뿌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거기 밑둥, 나무 밑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하고 맞닿는 부분. 이거를 근원 직경이니까 뭐 센티미터 돼 있죠? 얘는 표시가 R로 돼 있네. R. 돼 있죠? 그래서 외우실 때 교목류는 허리띠, 흉고 직경. 그다음 관목은 수간폭. 그다음 만경류는 근원 직경. 이렇게 따지는데 직경은 센티미터다. 수간폭은 미터다. 전부 앞에 수고는 다 들어가니까 외우실 때 교목은 흉고 직경, 관목은 수간, 폭, 만경류는 근원 직경.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은 다 써놨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조경 설계 기능에 따른 수목 식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네. 1. 식재 기능의 요구 시기는 완성형과 반완성형, 장내 완성형으로 구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완성된 나무를 심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때? 반쯤 완성돼서 앞으로 이제 얘가 성장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겠지. 아니면 아주 앞으로 완성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완성형의 식재 기준은 100제곱미터당 교목 13주, 소교목 16주, 간목 66주 및 묘목으로 한다. 그대로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건 제가 해설에 안 달아놨는데 그대로 암기를 하세요. 완성형 식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0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이 면적이죠. 교목이 13주,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게 뭐야? 소교목이 16주, 그 다음에 간목이 66주 및 묘목, 어린 나무로 한다. 요거는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교목류는 기본적으로 수고 곱하기 수간폭으로. 폭으로 하는 거는 관목이었잖아. 아까 교목 키 큰 나무니까 허리띠가 있지.
허리띠가 흉고직경 1.2m야 지표에서부터. 흉고직경 그 B라고 했었죠 아까? 틀렸네. 그다음 써봐. 덩굴 식물을 지지하기 위해 트렐리스를 설치할 때 트렐리스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데 의지해서 올라가는 식물들이죠. 덩굴 식물, 망경류 이런 것들은 트렐리스로 지지를 하는데 그 형상 규격은 설계도에 따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토픽인 적용 설계 기준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가 뭐야? 적용 또 기준이 있거든요. 적용 기준은 보면 어떤 법령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부할 건데 문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설계 기준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설계가 하나 빠진 게 뭐야? 적용 기준 이런 어떤 또 법령이 있는데 그걸 또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토픽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어.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반복되는 거. 그다음 암기할 게 몇 개 있죠. 근데 암기라는 거는 반복의 힘이야. 그러니까 한 번 읽은 사람과 두 번 읽은 사람, 또 세 번 읽은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암기가 좀 안 되면 한 번 더 읽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시면 되지, 공부하시면 되지. 다음에 이렇게 암기가 안 돼?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